자, 중간고사 치고 이제 새로 막 시작합니다. 이제 그전까지 전기에 대해서 저항이라든지 전류, 전압 이런 놈들을 소개해봤고요. 오늘 챕터 11 페이지 218쪽 되겠네요. 자기장이라는 놈을 소개해보도록 합시다. 책 다 폈습니까? 자, 일단 자기장 할 때 이 장이 뭡니까? 영어로는 마그네틱 필드예요. 뭐지? 자기장? 자기에 미치는 공간 이런 얘기를 자기장이라는 걸 씁니다. 한글로 자기장 쓰기가 너무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결국엔 기호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는 B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장.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은 우리가 자기장이라 했는데요. 자기에 미치려면 당연히 자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석 N극과 S극. 그래서 각각 NN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걸리겠죠. 반면 NS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 그리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인력, 이런 것을 자기력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자기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는 자기력이 미치는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요. 자기력, 힘력입니다. 이 힘은 방향이 있다 없다? 방향에 대한 정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 자기장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자기력 선이라는 것을 그리려고 합니다. N극에서 출발된 자기력 선이 S극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림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 요 자기력선이 파이, 자기력선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빽빽합니까를 가지고 이 자기장의 크기와 그리고 이 자기력선의 방향,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 이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합니까, 빽빽합니까로 구분하겠다고요. 단위 면적의 말입니다. 자기장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워낙에 이 테슬라가 좀 큰 단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테슬라 단위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MRI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한에는 말입니다. 자기장 테슬라 단위를 쓰겠고, 요 형태로 보면 이제 웨버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인데, 문제는 이 자기력선이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력선 그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N끼리 자기력선이 서로 밀어내는 그림을 그리게, NS 사이에는 자기력선이 N에서 S로 들어가면서 끌어당기는 인력을 표현하고 이런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나요? 이 자기력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 나침반을 놔뒀습니다. 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얼마나 이 자기력선이 빽빽하냐를 가지고 자기장의 크기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만한 면적의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것과 이쪽 거리가 멀어져서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면적을 자기력선의 개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게 자기력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이 겠습니까? 여기 기억 지점과 니은 지점을 볼 때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는 기억이 더 클 것이어야 하겠다. 그죠? 알겠습니까? 자기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많이 공부했던 그런 놈이에요. 자기장 하면 같이 옆에 따라 나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력 하면 또 역시 같이 따라와야 될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그렇지. 전기장 또는 전기력에 대한 거죠.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들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전기장은 전하를 띈 입자들 사이에 플러스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표현하는 게 전기력 되겠다고요. 역시 그것을 전기력 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플러스에서 뻗어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전기력 선을 그리겠다는 거죠. 마찬가지겠네요. 이 전기력 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될 것이겠고요. 전기력이 얼마나 빽빽합니까를 통해서 전기장이 전기력이 얼마나 큽니까를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치판이 N극이 향하는 방향인데 이쪽은 이제 플러스 전하가 예를 들어서 양성장 왔던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겠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장, 전기장, 자기력, 전기력 처음엔 따로따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전기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옆에 있는 나치판이 까딱까딱 움직이더라고요. 나치판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력 선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자설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수업은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렇다면 이 자기장은, 전류에 생긴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한 크기로 그리고 어디다 써먹을까요? 하는 응용입니다.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거랑 하나도 안 다른데요. 다만 중2 때 배웠던 거에 플러스 알파 할 것이겠습니다. 뭡니까 하면요. 크기에 대해서 중학교 때는 중2 때는 정성적으로 누가 더 큰 일을 물었다면 이제는 정량적으로 실제로 몇 테슬라인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이 된다는 뜻은 몇 대 몇 비율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아예 두 자기장이 합쳐서 제로가 되는 곳이 또 어디니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전기장도 우리가 다뤘을 때 전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디니 했던 그런 것들 또는 전기력의 크기가 몇 대 몇 대 몇 나오는 그런 질문들처럼 말입니다. 일단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방향은 우리가 흔히 앙페르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또는 옳은 나사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 보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도선은 크게 첫 번째 직선 도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 도선의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전류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2 때는 지구 자기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중3 정도 수준은 지구 자기장까지 좀 고려해서 다시 말하면 벡터전화의 자기장 합성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다 나침반 한번 놔둬보고 싶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남쪽을 향하게 되네요. 여기다 놔둬볼까요? 이쪽 어떻습니까? 동쪽을 향하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물론 이쪽에 놔두면 나침반의 인격은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중2 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중3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지구 자기장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점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쪽을 향한다? 동쪽을 향하니까 북동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이면 세질수록 이게 점점점 더 커져서 돌아가는 각도가 커지겠네요. 그다음 180도 넘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해했어? 그런 내용으로 벡터 합을 내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앙페르 법칙이야. 오른나사 법칙이었습니다. 중2 때는 이 자기장의 크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에 반비례하죠라는 여기까지가 소개된 게 중2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수학배기 3F를 통해서 가르칠 거는요. 여기에 비례상수 K를 드리겠습니다. 즉 비례상수 K를 통해서 자기장의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기장의 K는 자기장의 세기 K는 직선도선의 연상수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단위가 뭐라고 했다고요?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를 계산해서 테슬라는 단위를 뽑아내야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됩니다. 전류이색이 암페어가 상쇄될 수 있게 거리 단위 미터가 역시 상쇄될 수 있게 그렇게 계산해서 테슬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2012년 정도까지는요 물리 1에서도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다루는 물리 1에서도 요 상수 K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선도선 말고 원형도선 이런 것들끼리 서로 합성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2013년부터 이것들이 사라졌고 심지어 물리 2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다룬 문제가 일반 물리 1에서는 없어요. 즉 여러분이 지금 입시 물리를 하면서 이거 상수 K를 잊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를 난 좀 더 풀고 싶어요 하면 예, 얼마든지 옛날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먼저 풀어보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직선도선에 의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방향 암페르 법칙 크기 이런 크기로 계산한다 했는데요. 그냥 지구자기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남쪽, 동쪽, 북쪽 간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구자기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구자기장 고려되면 북쪽 방향으로 B 지구자기장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서 전류의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동쪽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구자기장 B 전류에 의한 자기장 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이 벡터 합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벡터 합을 내서 이런 식으로 나침반의 M극이 북동으로 기울어졌잖아라고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각도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표현할 수 있네요.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B 지구 자기장에 대한 B 전류의 자기장입니다. 예,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다가 딱 넣으면 됩니다. 만약 각도가 세타가 30도였다고 한다면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은 탄젠트 세타,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지구 자기장이 루트 3배 더 크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 크기는 갑자기 바뀔 리가 없다면 전류를 점점점 세게 해주면 이 돌아가는 점점점점 크게 돌아갈 거야 라는 계산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류를 만약 3배 더 I를 3I로 올린다면 전류의 자기장이 3배 더 커지겠죠. 전류의 자기장이 3배 더 커지면 각도는 60도로 돌겠네요. 이해되셨어요? 탄젠트 값으로 돈다는 뜻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이해돼 안 돼요? (30도) 넣었을 때 B 지구 자기장의 크기 똑같잖아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루트 3대 1을 가지겠지요. 탄젠트 30도가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류의 자기장이 3이 돼버린다면 그치? 이제는 60도가 될 거 아니야. 탄젠트 60은 얼마인데? 루트 3이잖아. 루트 3분의 3 하면 루트 3이 되죠. 이해됐어요? 전류의 세기가 3배 올라갔으니까 30도짜리가 90도 된다 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 탄젠트 값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직접 계산하게 상수 K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형 도선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을 준비하면은 하겠네요. 역시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을 북쪽으로 삼아보도록 하죠. 전류가 열을 볼 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돌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요. 중2 내신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면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힘드네.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걸 볼 때는 그지?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정도 잡으시고 그지?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 잡고 자기장 방향에 이렇게 네 손가락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말입니다.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밀어넣으면 그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야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당신은 교재에서 전류 잡고 자기장 잡아라는 이거를 다르게 가르칩니까? 라고 한다면 세 번째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이라 불러주는 놈인데요. 얘의 자기장의 방향을 잡을 때 건너뛰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가잖아요. 코일 이렇게 원형 도선 한 번 있는 게 여러 번 되면 그게 솔레노이드예요. 코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면 이제 네 손가락 방향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 향하는 게 자력선이 나오는 마치 자석의 N극처럼 나오는 이런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 원형 도선 하나나 원형 도선 여러 개 있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솔레노이드가 실제로 솔레노이드 훨씬 더 자주 나오다 보니까 솔레노이드처럼 전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밀어넣으면 그게 자기선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다는 거죠. 패턴 이해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침반의 N극은 이 원형도서의 중심에서 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 이내에 하겠네요. 지금은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 문제는 원형도서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묻는 게 대부분의 문제인데 가끔 여기 올 때도 있어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원형도서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직선도서에서 직접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량화시켰다면 원형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K'의 R분의 I가 됩니다. 물론 I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고요. R은 뭔데요 하면 이 원형도서의 중심, 원형도서의 반지름을 R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R분의 I를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K'을 쓸까 하겠습니다. K', 즉 정량화 직접 식혀야 됩니다. 숫자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이었잖아요. 여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는 똑같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세 번째 솔레노이드 코일. 여기는 자기장 방향이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원형도선 하나를 하나 원형도선 여러 개 있으나 똑같다 했죠. 그래서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감아줬을 때 이거 오른손 합니다. 문제풀이에서 왼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예, 보다 풀리죠. 전류 방향 잡으시면 나머지 엄지손가락 밀어넣으면 뭐가 된다?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력선이 나오는 마치 가속의 N구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왔던 자기력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누가 비슷합니까? 하면 얘와 똑 닮았죠. 마치 솔레노이드는 하나의 큰 막대 자석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나치판의 N구는 어느 쪽으로 향하겠습니까? 하면 얘기는 좀 향하네요. 여기도 놔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향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쓴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게 해주면 될 일입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솔레노이드는 안쪽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도 나치판을 놔둘 수가 있을 것이야. 알겠습니까? 네? 왜요? 가운데 여기다 나치판을 놔두면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나치판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했는데 자기력선은 N극이 쌓아서 S극으로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막대 자석의 왼쪽 오른쪽에 놔둔 나치판은 모두 다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솔레노이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놔뒀던 나치판의 N극은 모두 다 지금 현재 왼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 두면 어떨까요? 이 자기력선이라는 건요 하나의 폐곡선입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했어요? 결국엔 요 방향이 뜻이죠. 쌤, N극에서 S극으로 향한 다음에 지금 이게 N극이고 S극이고 내부는 S에서 N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의 일종의 폐곡선으로서 그렇게 다 이쪽에 있는 세 놈은 다 왼쪽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막대 자석을요 반동 잘라봅시다. 부러뜨려 봅시다. 막대 자석을 반 잘랐다면 왼쪽 파트는 N극만 있고 오른쪽 파트는 S극만 있는 이런 자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자석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지구과학 쪽에 들어가면 빅뱅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기 홀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N극만 있는, S극만 있는 현재로서는 자기 홀극은 없다 또는 아직 찾지 못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극만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NS, N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자기력선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면 N극에서 출발한 자기력선이 있을 것이겠고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그리겠습니다. 가운데는 어떨까요? 하면 N극에서 S로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리겠죠.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가운데에서 자기력선을 N에서 S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폐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력선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B는 K 더블 프라임 값에 N, I를 쓰는데요. I는 전류의 세기 있는 건 뻔하죠. N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코일을 몇 번 감았습니까? 인데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단위 길이 1m당 몇 번 감았습니까? 다시 한번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습니까로 표현해야 됩니다. 똑같은 전류 세기가 흐르는데 1m에 100번 감은 것과 2m에 150번 감은 거면 2m에 150번이면 1m당으로 따지면 75회 감은 거잖아요. 그래서 1m에 100번 감은 게 더 강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N은 단위 길이 1m당 감은 수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역시 마찬가지 K 더블 프라임이라는 상수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주고 있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테스라는 단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에 대응하기에는 테스라는 단위는 너무나 큰 단위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m 거리에 1A가 흐른다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1m 거리에서 1A의 도선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 너무 작잖아요. 뭐 마이크로 또는 나노 단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테슬라라는 단위는 뭐 과학에서는 이렇게 테슬라라는 단위를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면 뭐 테슬라 단위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가우스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뭐 물론 이 중2 때 뭐 다 배워갖고 별 재미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라 할 때 기본 문제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은 저 실력 파트 쪽 또 실력 파트 A, B, C 세 가지 스텝 있잖아요. 뭐 시스템만 풀고 나 끝낼래 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2 때 다 했던 거잖아. 뭐 아니에요? 중2 내신 시험 쳤잖아 이거. 기억 안 나요? 다 오른손이에요. 왼손 쓰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기장 B를 쓰겠습니다. 누구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에요. 방향은 앙페리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선 도선이 준비된다면 전류 잡고 자기장이 올 때 자기력선은 이런 방향을 돌겠습니다. 원형 도선을 준비시켰네요.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돌리세요. 오른손입니다. 나머지 엄지손가락 밀어넣으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문제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묻는 게 대부분이나 가끔 변태스럽게 이쪽에서 물을 때도 있겠죠. 그때는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레노이드를 준비시켰을 때 코일의 그러면 전류 방향에 대해서 네 손가락을 감아주시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 보니까 전류 세기가 강할수록 자기장의 크기가 커지겠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겠습니다. 참고로 소레노이드 쪽은 내부적인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 하나 더 플러스 알파 들어가네요. 그래서 방향 그리고 크기는 전류 세기에 보통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응용이에요. 결국엔 전자석이죠. 전자석의 장점은 영구자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실험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영구자석에 비하면 월등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고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장을 만들다가 필요 없을 때 또 자기장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까 테슬라 단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반면 뭐 MRI와 같은 그런 의료 장비라든지 또는 입자 가속기 이런 데서는 이제 테슬라 또는 그 이상의 단위에 해당할 수 있는 자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십시오. 페이지 218쪽부터 4페이지에 걸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표현되고 있고요. 자기장을 자기력선 이런 자기력선으로서 자기장이 얼마나 자기장의 방향과 그 크기에 대한 정보를 상대값으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직선도선 또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합성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가도선과 가도선과 나도선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도선 1A, 나도선 2A 해봤습니다. 이때 각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합성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가도선부터 살펴봅시다. 가도선 전류 잡고 자기장을 보면 이쪽은 올라온 방향입니다. 자, 요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올라온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칠판 뚫고 올라온 방향입니다.
전류 잡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어떻습니까? 내려가네요. 더 내려가겠습니다. X 표시는 내려간다 표시인데요. X 크기를 달리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도선으로부터 가도선부터 거리가 멀어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좀 약하거든을 그냥 상대값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나도선 봤습니다. 나도선 역시 전류 오른쪽으로 올라옵니다. 그지? 그러면 올라오죠. 이쪽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도선 사이에 있는 영역 1, 2, 3영역에서는요. 1과 3영역은 두 도선 가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상쇄될 리가 없죠. 그럼 어디서 상쇄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합성해서 자기장이 제로가 되겠습니까? 하면 이 영역입니다. 물론 이 영역 전부는 아니죠. 어디겠습니까? 네.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다 보니까 1A, 2A 그래서 1대 2로 내분하는 여기서 합성된 비토탈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1대 2로 내분하는 영역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두 직선 도선의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해보자고요. 역시 1A와 2A를 준비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1대 2로 전류 세기가 1대 2로 외분하는 여기서 비토탈이 제로가 되는 영역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내분점, 외분점 배워봤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도선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전류 비대로 내분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전류 비대로 외분하는 점에서 자기장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반대 케이스도 줄 수 있겠죠. 1대 2로 외분되는 이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어요 라고 한다면 전류 세기는 이놈이 더 강하고 전류비는 1대 2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말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비토탈 자기장이 제로가 된대요. 이해됐어? 여기서 비토탈 자기장이 제로가 된대요. 니온 도선은 2A의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2A의) 전류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돼요. 기역 도선과 니온 도선 사이 거리는 R, 니온 도선에서 투하되는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역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전류가 흘렀어야 할 것이겠고, 그럼 기역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하겠습니다. 3대 2로 외분하는 여기서 그래서 이놈은 3A라고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형식의 것에 대해서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디귿 도선은 1A로 오른쪽으로 향하는 전류랍니다. 리얼 도서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요 점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자기장이 제로가 된다고 해요. 리얼 도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입니까? 마이너스 Y 방향입니까? 전류 세기는 몇 암페어입니까? 디귿 도선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올리는 방향이 디귿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려고 하니까 내려야 되겠네요.
예, 리얼 도선은 플러스 y 쪽으로 향해야 내리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죠. 거리비를 보니까 여기는 2걸리고 여기는 1걸려요. 예, 요 0.5A의 전류만 흘러도 되겠네요. 패턴 이해되겠습니까? 배웠어요. 항상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요, 방향, 올라온다, 내려온다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지? 눈으로 대충 이렇게 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몸을 써서 해주십시오. 눈은 말하지만 역학에서 킬러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공부해봤겠지만 역학에서 킬러 문제 나와. 전자의 파트는 흔히 말하는 1, 2등급 받는 애들은 이 전자의 파트에서 점수 안 깨져요. 전자의 파트에서 점수 깨졌다? 당연히 그거는 1, 2등급 못 받는 학생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게 몸을 써서 해주시고 당연히 오른손입니다. 표시해 주시고 내려간다 올라온다 표시해 주시고 몇 대 몇인지 생각 적어 놓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원형도선의 중심 P점에서 자기장을 재보니까 0이래요. 원형도선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래요. 원형도선에서 원형도선에서 흐르는 전류 세기는 1A라고 해놨습니다.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1A라 했습니다. 반면 직선도선에서는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 두 원형도선과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총합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B 자기장 P 포인트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요. 패턴 알겠어? 문제 알겠어? 원형도선에서는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퀘스천 1 원형도선의 전류 방향은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라는 게 하나 있겠고요. 퀘스천 2 그렇다면 직선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B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K는 R분의 I 할 때 이 K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 했고요. B 원형도선에서는 K 프라임 값의 R분의 I 했잖아요. 이 K 프라임은 2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됐습니다. 실상 10의 마이너스 7승은 뭐 굳이 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례상수 K를 주었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다고? 실제적으로 계산하라, 정량적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정성적이 아니고. 답 내보십시오. 2파이 암페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파이는 허수입니까? 실수잖아요. 아니 왜 파이 암페어 못 써요? 왜 그러세요? 뭐 3.14 줄까? 3.14 1호 구이 해줘? 아니 친절히 파이 줬을 때 파이 써요. 물론 쇠페이드 책에 보면 너무나 친절해서 파이를 3으로 계산하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럴 일은 여러분들이 과거 문제를 풀면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주찬이가 잘하고 있나? 뭐냐? 너무 쉬워서 재미없는 거죠. 중2 때 다 해서 재미없는 거죠. 그럴 거나 봐요. 이건 청라 애들도 아주 쉽게 풀더라고요.
우리가 합성해서 자기장이 제로가 됐다 했잖아요. 직선 도선 어떻습니까? 네요. 직선 위쪽 전류 잡고 자기장 내리네요. 어떻게 하랬지? 내린다는 표시를 해달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원형 도선은 했습니다. 합성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원형 도선에서 올라온 자기장이 돼야 됩니다. 원형 도선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 돌려야, 다시 말하면 반시계 방향을 돌려야 올라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했는데 K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10의 7승 뭐 굳이 다 들고 다닐 일 없죠? 거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2D 떨어졌습니다. 뭐 2D 뭐 들고 다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전류 세기는 직선 전류의 세기를 물었습니다. 예, 이 전류 세기를 물었네요. X를 할까요? 뭐 I를 할까? 됐습니까? 이 크기하고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형 도선에 의한 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상수 K'까지 가지고 있고 반지름은 얘는 이제 1이죠. 전류색이 얼마 흘렀다고? 원형 도선에서는 1A 흘렀다고 했네요. 됐습니까? 뭐 2 지우니까 친절하죠. 전류세기는 2파이암페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넌 파이암페어를 했냐? 전류세기는 2파이암페어라고 쓰겠습니다. 되셨나요? 한 번 더 해보죠. 각 케이스입니다. 무한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다가 참 엄밀히 말하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이거 계산은 무한 긴 직선 도선을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 느낌 알겠지? 이렇게 돌렸어요. 요 지역이 P가 되고 있습니다. 중심점 P점을 잡았습니다. 나 케이스를 준비해봤네요. 나 케이스는 이렇게 돌렸대요. Q점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기장의 세기의 B는 P점 대 Q점은 몇 대 몇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요 점의 거리는 D는 똑같다는 전제 조건을 주겠습니다. 전류세기는 같습니다. 같은 전류세기인데 도선을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묶었냐 반대로 묶었냐 하는 거죠. 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하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전류 잡고 자기 잡으면 올라오는 방향이네요. 전류 잡고 자기 잡으면 역시 올라오는 방향입니다. 그럼 이건 단순하게 더하면 되겠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거리 D분의 전류세기 I입니다. 요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D분의 I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 더하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직선 도선에서 올라온 자기장이 되겠습니다만 원형 도선 어때요? 내려간 자기장이죠.
전류 잡고 자기전압을 말입니다. 내려가네요. 그럼 이거는 빼야 되겠습니다. 크게 갖고 빼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놈 내려가는 자기장이 좀 더 강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된 나의 P점 대 Q점의 자기장의 세기비는 파이 더하기 1 대 파이 마이너스 1. 얘는 올라오는 방향으로 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참고로 원형도선의 내가 한 개만 했는데요. 얼마든지 한 바퀴 감고 또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두 배 하면 되는 거예요. 원형도선을 반절만 준비했어요 하면 반원으로 했어요 하면 2분의 1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정량적으로 계산을 직접 해보소 하는 게 페이지 3F에서의 문제인 거죠. 즉 예전학제의 물리원에서 즉 여러분도 한 10여 년 이상 더 나이 든 사람들이 물리원 공부를 할 때 다 이런 계산을 수능에 준비했던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물리 2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2라는 학생들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경험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방계 고등학교 가려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서 해야 될 것이겠고요. 당연히도 과거 1학년 때 나올 내용들입니다. 내년에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겠는데요. 나는 기초 문제부터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초 문제부터 푸시고요. 나는 실력부터 풀겠다 하면 실력 푸십시오. 나는 실력 중에서 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만 골라 풀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한 21번 문제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면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숨 좀